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뵙죠. 아침에 문제 다 푸셨나요? 예, 다 푸셨나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도시개발법 했는데 도시개발법 이제 다시 보죠. 자, 오늘 그 OX 문제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예,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그러니까 땅을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거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 그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총수가 얼마예요? 총수가? 네? 네, 그렇죠. 총수 2분의 1. 그리고 면적은 총수 면적이 3분의 2고, 그렇죠? 면적이 3분의 2고 총수가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요거 앞에 쓰는데, 자, 그래서 지금 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 이거 뭐 서브에도 나와 있었고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때 시행자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시행자가 민간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공이죠. 공공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키워드가 이 문장에서 첫 줄 끝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자,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아닙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4번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맞는 내용입니다. 153페이지 이제 문장 그대로 따온 거고요. 자, 그리고 5번이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고실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냥 문장 그대로 외우세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166페이지에 문제 나와 있었던 거 있죠. 그 교재 내용은 없어요. 이 내용은 없는데 문제. 자, 그래서 1년 이내에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고요. 맞는 내용입니다. 6번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별표하시고요. 지금 보면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그래서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임의적 사항을 말하는 거죠. 임의적 사항 우리 4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우리 두 문자 따서 세단, 비세 이렇게 외웠었죠? 자, 세는 뭐예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그렇죠? 세는, 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자, 다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죠? 다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B는 이제 비용 부담이었죠. 비용 부담. 그리고 세는 세부 목록의 작성. 이거는 이제 임의적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세단 비세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서브에도 나와 있죠. 세단 비세. 자, 세단을 샀는데 B가 세더라. 자, 그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요건 이제 임의적 사항이죠. 임의적 사항인데,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보면,
도로 상하수동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교통 처리 계획,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지금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 지금 3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전시장,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계획. 자, 이런 것들은 뭐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교재 151페이지하고 152페이지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고 임의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항, 임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 임의적 사항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세단 비세는 임의적 사항이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자, 세단 비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서브에도 있으니까 보세요. 7번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이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5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숫자가 틀렸죠. 5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7명이에요. 오늘 이따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할 건데 오늘 이제 오늘 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이제 조합 추진위가 나오죠. 조합 추진위원회는 5명이다. 그래서 항상 이게 조합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람 숫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는 5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7명.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정관 기재 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신고 사항이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교재는 16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69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신고 사항. 자,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이요.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자, 임원이 다른 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임원이에요. 임원이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번이요.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의 종류는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죠. 그러면 재산을 관리하는 게 이제 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합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자, 5번이요.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자, 8번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교재에 173페이지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173페이지에는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나왔어요. 대행할 수 없는 사유.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대행할 수 없는 사유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행할 수 없는 사유. 자, 거기 보면은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번에 개발계획의 수립, 그리고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장의 선임 이런 것들은 1, 2, 3, 4번은 묶으셔서 이건 대행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대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시계획의 변경 5번 이거는 이제 대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공부하실 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해가지고 외우세요. 요 1, 2, 3, 4번이 대행할 수 없는 사안이죠. 자, 9번이요.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 방법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조금 지역적인 문제인데요. 1번이요.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추어서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자, 지금 보면 문제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지금 시행자가 지금 이거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행자가 만약에 인정을 했다. 지금 시행자가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인데 이 자가 수의계약이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일정한 계약에 따라서 자기가 토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1번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정이 가능하고요. 토지 공급이 가능하고요. 2번이요.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자,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한다. 이러면 꼭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 경우에도 시행자가 이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번이요.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이것도 일단 상환 채권이라는 일정한 권리 관계에 의해서 토지를 이제 돌려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당연히 토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 보면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랬는데